자, 여러분 주식 클래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주식 이야기들로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의 비밀들까지 짧고 굵게 하창모의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실적은 곧 기업의 성장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투자분들의 고민이에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치가 중요해요.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뚝뚝뚝쭉 꾸준하게 증가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같은 업종이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있을 거고 전기차가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업의 주가가 더 잘 가겠죠.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남들이 이만큼 팔 때 좀 작은 기업이 조금 더 많이 매출 일으킨다면 상대적인 수치가 더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변동성에서 그 기업의 실적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잘 가요. 근데 눈에 잘 띄진 않아요. 실적도 꾸준하고 대외 변동성에도 노출 작은 것이 잘 띄진 않는데 보통 우리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갖고 있다든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약간 독점적인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포함이 돼요. 만약에 뭐 수출을 많이 한다 보면 환율 영향도 있을 건데 국내에서만 독보적 자리에 있다든지 아마 플랫폼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겠죠. 대외 의존도가 낮은 기업.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공통점이 아주 거래량도 작고 덩치도 작은 친구들이 많아서 눈에 잘 띄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보통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인데,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약간 종목 수를 많이 포트에 편입을 해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컨센서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들의 통계적인 수치예요. 이 정도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 정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컨센서스예요. 추정치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맞습니다. 칭찬합니다. 이제 많이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실적 시즌에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요, 단기 실적 발표도 있고 연간 실적 발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투자하다 보면 갑자기 공시가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닝이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추정치,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 덜 나오면 쇼크라는 표현을 해서 서프라이즈보다 잘 나오면 갑자기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쇼크가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가에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컨센서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2,400개 기업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 종목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국한되어 있어요. 컨센서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주가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컨센서스는 대로 오픈된 자료예요. 컨센서스가 나오게 되면 많은 그 투자가들이 이 정도 나올 거야 하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컨센서스대로 잘 나오면 대형주들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버려요. 소문에 사서 유세 판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적자폭이 커졌다든지 갑자기 흑자에서 적자로 가게 되면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죠. 근데 만약에 대형주들은 이미 쇼크가 나온다고 하면 컨센서스 자체가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딱 발표를 했는데 정말 쇼크가 나왔어. 그러면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것도 선반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형주 실적 발표는 반대로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실적이 좋다더라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매일 많은 리포트를 읽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수고스럽더라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지, 지금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주 읽어보는 게 좋고, 한 군데만 보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군데 이상 증권사 보고서를 간간히 한번 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나눠서 실적 시즌을 준비하세요. 대형주라는 건 덩치가 큰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 중소형주는 덩치가 작은 기업들인데, 대형주는 대부분 실적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대형주는 실적 발표하는데 주가가 만약 우상향을 하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금 물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밑으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상승하는 경우는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향하는 경우는 쇼크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대형주 돌리긴 해요. 이건 대형주의 관점이고, 중소형주는 조금 쉬워요. 중소형주는 컨센서스가 잘 없어요. 왜? 컨센서스란 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통계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인데 중소형주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폭등을 해요. 안 나오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실적이 발표 나오면 그 같은 방향으로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형주는 약간 반대 방향.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실적 시즌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매매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와 이벤트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커요. 전체 물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상승하는 주가가 실적 발표에 의해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조금 팔아주고, 또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서 확 빠지면 그때도 조금 팔아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설 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투자 의견은 크게 또 3가지가 있어요. buy, sell, hold. buy는 이제 매수를 하는 이야기 말이고, hold는 그냥 관망, 그리고 sell은 팔아라는데, 한국의 보고서는 100개 중에 99개가 매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가 분들이 왜 다 매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너스 팁 하나 드릴게요. 미국은 매도 셀 보고서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가 만약에 많이 열린다면 셀 보고서도 많을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바이 보고서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조할 거는 바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포트에서 보는 방법은 매수 의견은 유지가 되는데 목표가를 변경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똑같아요. 바이, 매수인데 목표가 상향, 이게 바로 매수고, 또 반대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목표가 하향, 그럼 매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셀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의견이 바이에서 홀드로 바뀌죠. 이거는 스트롱 셀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지만 컨센서스에 따라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선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리포트를 보실 때 꼭 목표 주가의 변동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구분해서 보자. 실적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속상했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어쨌든 투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세요.